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책 중에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냥 힘드니까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반려견 산책에서 휴식 시간은 또 다른 학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휴식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분리불안이나 짖음, 흥분행동 같은 문제행동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보통 30분의 산책을 한다면 중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서 휴식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시간을 한다면 2번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럼 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냐? 휴식처럼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흥분도가 줄어들고 차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습관이 된다면 그 반려견은 쉬는 시간에 앉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산책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소리나 수많은 대상들, 수많은 냄새들을 접하게 되겠죠. 항상 산책을 할 때 흥분된 상태에서만 접했던 이런 자극들을 차분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이나 냄새들에 대해서 둔감화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산책은 늘 즐겁기 때문에 항상 흥분된 상태로 산책에 임했겠죠. 헥헥 냄새를 맡고 헥헥 배변을 하고 헥헥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흥분하며 산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반려견은 산책할 땐 더 많이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만 해, 더 많은 냄새를 맡아야 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봐야 하고, 더 많은 마킹을 해야 해 라는 강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접하는 자극들은 둔감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극에 예민한 상태가 되거나 과도한 경계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산책할 때 들리던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게 되면 과도하게 경계할 수도 있고 산책 매너가 엉망인 반려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흥분 상태를 끊어줘서 산책 중에 접하는 자극들을 차분한 상태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자극들을 차분한 상태에서 접하게 된다면 집안에서 바깥 소리에 짖는 반려견은 바깥 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는 산책할 때 들었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경계심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휴식이 분리불안과 흥분 상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했죠. 산책 중 휴식을 취할 때는 반려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보호자가 벤치에 앉았다면 반려견은 바닥에 앉아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마킹을 하지 못하게 줄을 아주 짧게 잡고 휴식을 취해 주셔야 돼요. 흥분도가 높은 반려견의 활동을 제한시켜서 이렇게 차분한 상태가 되는 경험이 잦아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우리 반려견이 분리불안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반려견이라면 휴식을 할 때 반려견과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반려견을 벤치 옆 나무나 벤치 옆 기둥에 묶어두고 반려견이 닿을 수 없는 한 걸음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보호자와 연결되지 않고 보호자와 접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휴식을 할 때 주변이 안전한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처음에는 앉아있는 보호자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닿지 못한다는 사실에 짖거나 울면서 휴식을 전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휴식도 경험이 필요하고 습관이 되어야 휴식을 잘 취하는 반려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휴식을 할 때는 꼭 지켜줘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배변을 하지 못하게 움직임을 제한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휴식 시간에는 다른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던 다른 반려견이 다가오거나 산책을 하던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 반려견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접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제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반려견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나중에 인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교육 중이니 눈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정중한 거절을 해주셔야겠죠. 세 번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변을 꼭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줄이 풀린 반려견이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고 조용한 자전거가 다가온다든지 치객이 다가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수시로 잘 살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산책 중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요령들이고 규칙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게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고 우리 반려견이 좀 더 차분한 반려견이 되도록 산책 중 휴식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